2016년 6월 16일 날 공소장에 네. 김문기가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다. 이재명 대표의 요지는 그거죠. 나 그때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있었다. 이재명의 습성 하나, 검찰의 수사가 오거나 어떤 의혹 제기만 오면 항상 이제 시선을 돌려버린단 말입니다. 예. 이때 이것도 저는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 몇 명입니까? 여기 나와서 보고하는 분이 한 20명 넘어요. 단식하고 있는데 예. 성남시 산하공무원이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웃기는 소리 그만하라는 거죠, 정말. 네. 자, 먼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화제의 이야기 뉴스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의 관심사 아닌 예. 이재명 대표 그 페이스북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젯밤 11시 다 돼서 글을 네. 하나 올리셨던데 네. 한번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단식 10일째로 병원 후송되기 전날에 2016년 6월 17일 이때를 일컫습니다. 부시장이나 국장 보고도 못 받는 상황인데 거의 탈진 직전이라 시청도 아닌 산하기관 팀장에게 중요 사안 아닌 사소한 절차 사무를 시청도 아닌 광화문 농성 현장까지 불러서 대면 보고 받았다는 것이 네. 검찰의 공소장 주장입니다. 60여 명 특수부 검찰들이 1년이 넘도록 332번 넘게 압색해가며 만든 결과치고는 너무 허술하다. 예. 이 내용인데요. 한번 정확히는 2016년 6월 16일 날 네. 그와 같이 이제 보고를 받았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 나옵니다. 공소장에 네. 김문기가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요지는 그거죠. 나 그때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있었다. 예. 이놈들아, 검사들 이놈들아, 너 아냐? 단식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있는데 성남시 공무원도 아니고 성남시 산하기관 그 일개 직원한테 보고 받을 수가 있냐 이런 말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고. 막 그 새벽에 또 웃으면 네. 집안에 모시고 있는 분 또 걔들 다 튀어나올까봐 조용히 조심해야죠. 네. 자제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알고 이 방송에서 수차례 이야기한 사안과 관련되거든요. 우리 한번 뭐 올리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당시 광화문에서 소위 단식 농성을 하면서 성남시 공무원 혹은 산하 공무원 수십 명을 모아놓고 보고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뭐 한두 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또 뻔뻔한 거짓말을 하나. 여러분 이 차원에서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한 두세 차례 이야기했었던 건데 살짝만 포인트 짚어가 보면 네. 이재명의 습성 하나 항상 무슨 뭔가가 푹 찔러오면 일단 다른 곳으로 향한다. 예. 자신의 경원대학교 석사 논문 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맨 먼저 일성이 뭐였었냐면 국정원의 조작이다. 국정원에 개입한 것이다. 이것도요. 광화문 농성도 이 일부의 시각이고 저는 이에 대한 조금은 심증이 뚜렷한데 뭐냐면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한 것은 명목상으로는 이 소위 짤방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워내고 한 지방자치제를 박근혜가 죽이려고 한다. 이 표를 뒤에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명목상의 단식 농성 이유는 지자체를 이재명이 살려내겠다. 박근혜가 죽이려고 하는 지방자치제를 이재명이 살려내겠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때 그 박근혜와 맞짱 떴다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상은 당시에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내지는 조사가 성남시에 향합니다. 그때 이제 검찰의 수사 주체는 잘 알려지고 있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송경호인데요. 엄청난 검사죠. 그렇죠. 네. 그 검사가 당시에 성남시를 수사합니다. 뭐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을 임의로 변경해주고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수억 원을 수뢰한 혐의에 관해서 송경호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항상 그러거든요. 누군가
검찰의 수사가 오거나 감사원의 조사가 오거나 어떤 의혹 제기만 오면 항상 이제 시선을 돌려버린단 말입니다. 예. 이때 이것도 저는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 아, 짤막하게 말하면 네.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죽이겠다는 내용이 뭐냐면요. 성남, 수원 이런 부자지자체, 예. 성남, 수원 뭐 예를 들어서 고양 이런 데가 부자지자체인 이유가 예. 다른 게 아니고 수원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아. 성남에는 NHN 뭐 다음 이런 예. 유수의 IT 벤처가 있어서 예. 법인세의 10%를 거저먹거든요. 아. 그게 이제 지방소득세거든요. 재생자립도가 높죠. 그렇죠. 살만한 동네죠. 살만한 나라를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예. 거죠. 제가 봤을 땐 뭐 막말로 삼성전자 법인세의 10분의 1이다 하면은 이거 얼마겠습니까? 엄청나네요. 뭐 제 생각엔 웬만한 대기업에 아. 뭐 좀 다른 대기업을 비하하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예.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의 10분의 1이 다른 재벌 대기업의 본세 법인세보다 더 많을 거예요. 많을 이건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네네. 네. 세계 사시니까요.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수원시가 혼자 먹는 거다. 네. 성남시가 NHN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다 가지면 안 돼. 야, 임마. 예. 저기 전남 해남 좀 봐. 그리고 저기 경북 청동 좀 봐. 여기는 예. 뭐 지방소득세라는 게 없어요.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거거든. 그렇죠. 일단 제가 또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 경북 안동으로도 좀 가야 될 그렇죠. 테고요.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죠? 음.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는 지방자치를 지키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보이고 지금 뭐 몇 명입니까? 여기 나와서 보고하는 분이 한 20명 넘어요. 20명 네. 가까이 되고 이런 사진이 많아요. 아. 우선은 정리하자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예. 당시 행안부 이렇게 그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실 이 법안 통과됐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예. 성남, 수원, 고양 너희들 너무 법인세 너무 많이 가져가 아. 지방소득세 예. 빨리 뭐 다 n분의 1로 하자는 게 아니라 오빠에는 좀 그렇고 분배로 해주시죠. 네, 분배입니다. 네, 네. 일정 비율로 나누자는 거고 네. 이게 법안이 무사히 통과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를 한번 만약 2023년 4월 3일에 예. 야 그러면 우리 과거로 돌리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과거로 돌리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저는 또 이거 뭐 난리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게 전 부끄러운 게 아니 오히려 이 특정 지역에서는 또는 특정 세력에 지나치게 많은 부가 존재하면 그걸 좀 나누자는 게 오히려 민주당 아닌가요? 그래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당시 보면은 제가 쭉 검색해보고 이것의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려고 이재명을 까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면 예. 시민단체에서도 참여연대 모 교수도 이거 만약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 죽는다. 아. 또 뭐 다른 교수들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제는 왜곡되고 아. 지방자치제들은 어떤 지방정부들의 재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개뿔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오히려 과거대로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훨씬 왜곡되고 지자체 사이의 지방정부 사이의 어떤 빈부격차도 심해지겠죠. 양극화가 심해지겠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요지는 네. 이재명 대표 뭐 단식의 동기가 매우 의심스러운 그 단식 과정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그 광고해댔거든요. 나 예. 비록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있지만 매번 성남시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이 이 아까 올라온 사진도 성남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 성남시 네. 자기들이 촬영 사진입니까? 네. 네. 자기들이 그렇게 공고를 해놓고서 어제 저녁에는 어제 밤에는 야 단식하고 있는데 무슨 성남시 공무원 그중에서도 예. 성남시 산하 공무원이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예. 300번 압수수색했는데 너희들 기껏 한다는 게 이거냐 웃기는 소리 그만하라는 거죠 정말. 예. 정말 아무라도 거짓말을 안 하면 이분은 넘어가질 않아. 그리고